해양수산부에서 오늘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스타 기업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 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 매우 큰 나라죠. 예비 오션스타 기업이란 뭘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 K 해양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양 예비 오션 스타 기업. 약간 요 좀 낯선 단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들 3곳을 골라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용어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어떤 기업들 됐는지까지도 함께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여서 해양 강국은 맞는데 네.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이 있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조선산업은 있긴 합니다. 조선산 많잖아요. 내놓으라 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나는 해양 식물이나 해양 동물을 이제 생산해서 원재료로 해서 생산 가공하는 이 회사를 따져보면 사조와 같은 참치. 동원과 같은 네. 원양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출이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싹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소장농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사실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라는 건 중견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 그리고 창업기업 3개 회사를 2024 예비 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이제 해양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해 왔어요. 예.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8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2021년, 2022년 각각 10개 회사가 지난해는 8개 회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맞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이들 이제 이 예비 오션스타의 선정 기업들의 선정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니 평균 매출액이 한 27% 이상 증가한 걸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수기 실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력이 기대되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서 모집을 했는데요. 네. 민간 투자자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3개 회사를 올해 예비 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삼진식품, 예. 그다음에 인터오션, 주식회사 칸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삼진식품은 이제 어묵과 어육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인터오션은 잠수 장비 국산화와 해양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또 주식회사 칸은 칸 영화제의 칸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이제 재활용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투자 유치나 기술 개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볼륨을 좀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션 스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이제 먹거리 쪽에서는 동원이라든가 사조. 그런데 이제 예비 오션 스타입니다. 오션 스타가 되기 직전 이 예비 오션 스타 기업들을 해양수산부가 선정을 해서 여기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진식품은 요즘에 실은 광고 마케팅도 많이 하는 그 삼진 어묵 맞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 3곳 올해 선정된 3곳만 따로 좀 볼까요?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백화점 가시게 되면 유명 맛집 코너에 예.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부산에 소재한 맞아요. 그 기업입니다. 신메뉴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막 왜 거의 광고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삼진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 1953년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70년이 넘는 업력이 있는 업체인데요. 어묵과 이제 어육 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체 R&D 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어묵 R&D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묵하면 좀 고기 이제 잡것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베이커리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도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이제 수출용 어묵은 물론이고 이걸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른바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블루푸드라는 게 뭐냐?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게 되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식단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블루푸드 테크라는 건 뭐냐면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른바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삼진식품이 이런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2003년에 설립된 20년 업력의 국내 최대 잠수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수복이요. 그렇습니다. 잠수 장비를 국산화했고요. 또 세계 최초 이제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해서 해양 스포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식회사 칸은 해양 플란트의 친환경 해체와 재활용 기술, 설계에서부터 건설, 유지 보수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아마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선박 건조 및 모듈 제작, 그리고 이제 VR, 가상현실과 3D, 4D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또 앞서도 뭐 몇 곳들 지정이 됐고요. 10곳 이상.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세 개의 기업들은 이제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홍보와 이제 투자 유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해양 모태펀드 운용사와 함께 전용 IR, 기업 전용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고요. 투자 유치를 돕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상시로 SNS를 통해서 이제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수출 지원인데요. 코트라와 함께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전문 창업 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및 소규모 해양수산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전 주기 동안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빠른 성장을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아마 이런 혜택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매출액 100억 단위지만 네. 10배 이상 큰 기업으로 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발굴, 육성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삼진 뭐 식품만 해도 꽤 업력이 됐지 않습니까? 아예 최초의 스타트업부터 좀 키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KIMST인데요. 해양수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 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느냐? 우선 이제 해수부는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블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은 이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후속의 투자, 판로 이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벤처캐피탈 40여 곳을 모아서 해양수산부 투자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초기 기업의 이제 자금부터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을 돕는 이른바 해양수산 엑셀레이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이제 유니콘 기업 탄생을 목표로 해서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비 오션스타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성공 사례가 좀 많으면 좀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가지 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시작이 됐고 지난해까지 총 28개 기업, 올해 3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예비 오션스타들로 인한 특히나 이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는 이제 빈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빈센은 국내 최초로 현대차와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탄소 순수 전기 추진 여객선이라는 이른바 이 정원 이제 드리모를 상용화해서 큰 성과를 냈고요.
초기에 직원이 5명이었다가 지금은 35명으로 네. 무려 7배 확장이 돼서 누적 투자 금액도 353억 원을 유치할 정도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프록셀스케어인데요. 미세저를 이용해서 지난해 선정되긴 했지만 이 미생물막 제거 솔루션을 개발해서 선박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친환경 이제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시워드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시위드는 이제 해초류라는 말인데 그렇죠. 예. 이 해초류를 활용해서 이 배양육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타스 글로벌인데요. 선박 청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납품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총 24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기업 중에서 선박을 청소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 아, 되게 독특합니다. 배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이 되고 또 커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예비 오션 스타 기업들 자체적으로 막 큰 기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M&A를 하는 것도 그 취지에 맞잖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대기업이 좀 눈도장을 찍어서 M&A도 한 좀 기술 매칭이 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그렇죠. 않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대기업 간 이른바 이제 기술 매칭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이제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한 스타트업과 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성과는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고 네. 또 스타트업의 기술을 대기업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또 HD현대중공업도 조선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개의 스타트업과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에코플랜트 역시 굴 폐각을 활용해서 이 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이들 기술의 검증을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이제 협력하는 아주 좋은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K해양수산, 뭐 특히 K해양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물론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이제 중국도 제쳤습니다. 세계 1위, 명실상부 세계 1위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뭐 온갖 산업에다 적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AI가 우리 해양산업에도 접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해양산업에서도 이제 해양산업의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면서 빠르게 확장 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현재 시장 규모는 약 이제 5조 5천억 상당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3%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에는 해양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 특히나 이제 항해의 최적화라든가 유지보수 예측, 안전성 강화 등의 핵심 역할을 이제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 예.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운행 선박이라는 건 뭐 자율주동차와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예. 이제 이 선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아마 이제 2025년까지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의 규모가 무려 18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제 이제 해사기구 IMO 역시 자율운항 선박 국제 규정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한국은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AR 기술 도입은 이제 해운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서 친환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운도 우리 강국이었었죠.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은 펜오션 또 H&M 이런 해운 산업들 사업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는 AI가 선장이 되는 거네요. AI 선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까지. 자, 지난주에는 또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테슬라가 나오면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이 해운 쪽에서도 해양 쪽에서도 AI가 속속 또 접목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참 어릴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걸 덕분에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압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출도 잘하고는 있는데 더 나아가야 되겠죠. 특히 또 AI로 신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정부 또 당국은 또 어떤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이 해양 신산업을 이제 얼마나 국가가 큰 그림을 갖고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의 맞아요.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강점인 건 조선, 해운, 항만, 물류 예. 이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플랜트, 뭐 강점을 이런 갖고 거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 바로 해양 바이오라든가 해양 에너지, 예. 또 해양 레저와 같은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운행 선박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내야만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해양 부분은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양 산업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이제 해양 관련해서는 R&D,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적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양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도 절실한데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절실합니다. 지금 해양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성장성이 좀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향후 전망이 밝은 이 해양 산업에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과 같은 해양 바이오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태부적입니다. 예. 따라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기관을 확대해서 해양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분야에 있어서만큼 국제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국제 해양 규제와 표준을 좀 선도해야 되고요. 네. 글로벌 해양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절실한데 특히나 이제 자율 이제 운항 선박이랄까 해양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인 선제적인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기술의 도입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탈탄소, 친환경 이제 기술 도입이 절실한데 해양 산업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배출 절감 기술을 선도하면서 이 해양 환경에도 보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좀 결합해야만 네. 우리나라가 해양의 어떤 신산업 그리고 전통 해양 산업 모두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양 산업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되는 AI 해양 산업이 있고요. 해양 레저, 해양 금융, 또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 많이 좀 우리가 좀 놓쳐놨는데 정말 여기에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